그리고 피해자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던 점, 그리고 물론 그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더라도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꼬리 쳤다, 여우짓이다 이런 거 다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팬들과 앞으로 DM을 그리고 연락을 끊겠다는 거는 그분들도 행여나 지금 아무리 여자 팬분이라도 남자 팬분이라도 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그러면 또 저는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될 것 같고 네, 싫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확실히 제가 가해자 입장이고 제 잘못, 바람을 폈다느니 여우짓을 했다느니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 그리고 그 외의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올린 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잔인하게 다 보고 싶진 않았지만 지인들이 이제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뭐 이제 캡처를 해서 이거는 너무 허위사실이 아니냐, 고소를 해라,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받으면서 저도 조금씩 기사를 먼저 읽고, 근데 기사 내용이 그 전에는 분명히 바람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지는 거는 제 잘못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는 충분히 자숙을 해야 하고,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끝으로 소속사 오빠한테도 얘기를 드렸고요. 좀 전에 끝으로 저는 인스타를 SNS를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비활성화로 돌리진 않을 거예요. 끝에 제가 적은 말들은 뭐 누구는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또 자기가 피해 입은 것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문자 내용 보시면 알다시피 네, 저 여우짓 한 거 맞아요. 네, 인정하고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을 준 점, 쉽게 그렇게 친해진 점, 처음에 팬으로 상대를 했었으면 확실하지만 그 후 얼마 안 돼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잘못한 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초반에는 그래도 정리하고 만났는데 이게 바람인가? 사실 헷갈렸어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그리고 서울에는 많은 친구들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찐친이라고 하면 손에 꼽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 친구들을 힘들 때마다 만나러 가는 것이고, 외롭고 힘들어요. 지치고 털어놓을 데도 없고, 뭐 이걸로써 이유가 될 순 없지만, 그래서 제 잘못들을 다 인정하고, 그 유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분께서 이제 그 입장문이나 공식적으로 숨지 말고 사과를 받고 싶어 하고, 저 또한 유씨에게는 피해를 본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거짓말들을 안 했더라면, 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제가 그깟 남자를 왜 만나겠습니까? 아무튼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분명하게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진심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저도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책임감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좋게 말해서 솔직하게
행동하는 부분들 다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DM이라든지 그런 좋은 메시지든 악플이든 다 답장 안 하고, 여지껏 지금도 뭐 팬클럽 분도 그렇고 회장님? 팬클럽 회장님? 뭐 다른 여자의 동생분들로 지내고 있는 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한 사람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또한 끊으라고 하면 다 끊겠습니다. 정리하려고요. 네, 너무 제가 자유분방한 고민이란 이미지를 저는 옛날부터 좀 고민이란 일은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데요, 고민이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고, 제 친구들, 부산 친구들 저 고민으로 절대 생각 안 해요. 네. 부끄럽잖아요. 고민이 뭔데? 연예인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 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연예인 나름이고, 연예인이 조금 성공하면 다른 또래들보다 돈 많이 벌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케이스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제가 뭐 빌딩을 살 정도의 돈이 있다, 뭐 한 100억은 벌지 않았을까? 적어도 한 몇십억 벌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급의 고민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뭐도 없고요. 자, 우선 뭐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네, 신지민 이야기는 꼭 제가 억울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람은요 10년치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참다가 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방법도 잘 모를 뿐더러 이거를 털어놓으면 당연히 걱정하시잖아요. 네, 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7살 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걸로 수정을 하는데, 왜냐면 7살 때부터 저는 아버지랑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집안이나 뭐 외가 쪽, 친가 쪽을 무시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서울대, 연세대, 뭐 고려대, 뭐 다른 뭐 몰리로는 하버드대, 너무 천재인 오빠도 있고, 다 사짜 직업에 뭐 교수, 다들 그런 직업 가지고 있어요. 저만 중학교 자퇴를 했고요.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건 초등학생 한 5, 6학년쯤 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집에 너무나도 여린 여자의 엄마, 그리고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아버지의 바램과 주변 친척분들 시선 당연히 있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생활비는 남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럼 내가 그때부터 전 엄마를 참 지금도 그렇고 사랑하고, 엄마 덕분에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예전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자 남편이 돼주고 싶었고, 생활비 또한 책임지고 싶어서 뭐 선생님들, 외할머니 등등등 또 친척들의 안 좋은 시선 받아가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택했고요. 지금 뭐 학폭 이야기도 나오고 있길래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안 했어요. 네, 제 주변에 노는 애들, 그리고 그때 당시로 설명하면 일진이라고 얘기하면 편할까요? 일진 친구들, 친하진 않았지만 어울려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퇴한 것 때문에 사실 일이 많이 꼬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5학년 때부터 절 참 이뻐해 주던 언니가 양동생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아무리 제가 깡이 좋다고 해도 싫은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그 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언니 또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고 그래서 이제 친해졌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언니도 일진의 한 무리 그리고 각각 이제 여러 구나 뭐 동네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 놀자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회피하고 잠수 타다가 저는 피곤하잖아요. 알바 끝나면 잠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선 열받겠죠. 그러고 시비도 걸려오고 저는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먼저 시비가 걸려온 싸움. 이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출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뭐 가출해서 누군가한테 뭐 담배를 물려서 뭐 피우게 했다니 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길래 정말 내가 그랬다고? 근데 다행히 다른 후배들과 뭐 선배님들이 네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부산 애들이 다 알고 너도 발이 넓었고 다 아는데 왜 그 친구 막 한마디 아니면 네티즌들이나 대중들의 말에 끌리고 막 대처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대처할 가치도 안 된다. 그냥 이번 바람핀 참 제 입으로도 부끄럽지만 제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다. 네. 가출 사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강간 상해 사건 수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명은 밝혔었고 곽씨 그분과 통화도 했었습니다. 네. 울고불고 저는 욕부터 했죠. 근데 그때와 달리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머리 되게 좋아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더러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학창시절 좀 놀지 않으셨나요? 뭐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을 뭐 그렇게 모욕? 그리고 실명을 다 까발렸다고 명예훼손? 그쪽이 저지른 범죄는 엄청난 강간 상해예요. 상해 중에서도 아주 악질로 상해. 몇 시간을 맞았는데 그 어린애가 네 솔직히 쪽팔려요.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성폭행, 성추행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상 솔직히 제가 작정하고 신지민 사건도 그렇고 곽주현 사건도 그렇고 증거를 어떻게 그 순간에 다 모을 수가 있죠? 저를 때리는 순간 바로 뭐 셀카 그 카메라로 찍나요? 아니면 남 패는 거 따라가가지고 찍으면 그거 걸리면? 전 대놓고 막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 멘탈로 이겨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치만 온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에게만큼은 절대 걱정 주고 싶지 않다. 난 되게 센 아이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절대 지고 사는 애로 안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상처가 가려지는 옷을 입고 친구 집에 자고 오겠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출이에요. 며칠 집을 못 들어갔으니까. 제 상처를 보면 물어볼 게 뻔한데 동네 친구랑 뭐 싸움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심한 상처였고 네 지금 댓글이 죄송해요. 잘 안 보이네요. 뭐 또 애기가 산으로 가서 여러 불만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런 뭐 일도 있었고
정말 다행인 거는 증거가 되게 부족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하자. 부산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뭘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도 일이 있고 바쁜데 굳이 저 하나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저도. 네, 근데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서 경찰 형사님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세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는 입을 아끼겠습니다. 경찰분과 제가 또 말 주변이 좀 없고 무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괜히 열받았다고 막 곽준우한테 이걸 저걸 떠들어버리면 곽준우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말빨이 얼마나 센데 분명히 변호사랑 대처 방법 이런 거를 다 지어내서 만들 거란 말이죠.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는 당신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일단 인종을 지켰다 못 지켰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0년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제가 정말 억울한 거는 좀 얘기를 합시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스케치북 글자와 영정사진을 보면 아직도 솔직히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솔직히 시간을 두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많은 댓글과 DM들을 보면서 아니 왜 네가 인종을 지켰다 해놓고서 신지민 때문에 방문환을 안 갔다? 못 간 거죠. 신지민 탓으로 다 돌리냐? 너 갈 수 있었지 않냐? 그리고 뭐 제가 쉬었던 날의 횟수를 알려주는데 20몇 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2주간 쉬었다? 뭐 기사로 인정을 지켰다? 인정의 뜻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을 앞둔 부모의 손발을 잡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과 두 번째는 첫 번째 의미가 일반화된 것에 숨을 거둘 때까지 혹은 숨을 거둔다. 죽음을 맞이하다와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인종의 이제 확실한 뜻이 되겠죠. 인기가요였어요. 사뿐사뿐 활동 때였고 모던 파머 활동 때였고 제가 사실 많이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웃기지만 제 나름 가장 바쁜 스케줄 때고 하필이면 최장 말기는 2달 반? 길어봤자 3달이면 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최장암 말기에 대해서 무조건 죽는다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죠. 또 아버지도 표현을 안 하니까. 근데 첫 번째 이제 병문안이란 걸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촬영 중이니까 그리고 사뿐사뿐 활동 중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이 끝나면 새벽이고 오전에 다시 스케줄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하루 아버지를 잠시 볼 수 있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나? 해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조금 많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서로 뭐 괜찮다, 밥은 먹었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냥 촬영 잘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기가요였죠. 제가 머리 수정 받으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입을 안 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눈물을 펑펑 흘린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그냥 고개 숙여서 아빠의 그 해골된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곧 출연자들 올라가고 무대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또르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또르르. 그러고 나서 신지민 언니한테 옷장에 끌려가면서 왜 사람들은 네 눈치를 봐야 되냐, 분위기 흐리지 마라, 네가 뭔데. 그러게요, 제가 뭔데. 저는 어린 나이에 17살 때부터 연습생을 하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말도 듣고 울긴 했으나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진짜 분위기 흐리고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것보다 무서운 건 한 번 더 울었다가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지민의 이미지는 제가 저격 폭로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죠. 저 기억력 진짜 옛날에 별명이 금붕어라고, 기억력 3초라고. 근데 그분 되게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는 언니가 마음을 열진 않더라도 이렇게 부산말로 야룬다고 하죠. 야룬다고 보다도 더 심한 정도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숙소 생활 때 너 개새끼라고 했지. 예? 제가 함부로 언니를 상대로? 지금은 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보면 하고 싶어요. 똑같이 대해주고 싶어요. 저도 곧 30인데 욕먹을 나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일진놀이 해야 합니까? 뭐 신지민이 맨날 물갈이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보고 개새끼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언니, 네 개새끼라고 했잖아. 하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정말 점차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 와중에 뭐 성명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보고 정신병자라고요? 조현병이라고요? 이거는 뭐 고소할 이유도 없으니까 나중에 그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굳이? 근데 해드릴 순 있어요. 저 우울증 되게 심하고요. 우울증이 17살 때부터 왔으니까 10년이 넘었죠? 17살 후반기부터. 그리고 약을 조금 많이 먹기 시작한 거는 20대부터. 그리고 제가 완전히 자살 시도까지 가고 좀 폭발하게 된 계기는 26살 후반대로 알고 있고요. 그때부터 자살 시도라는 걸 했고, 그 모든 이유는 신지민. 다들 신지민 왜 고소 안 하냐, 경찰 수사 왜 안 받았냐. 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아직도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의식이 없을 때 이뤄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변호사분께서 마지막 글을 작성해 줬어요. 갑자기 제가 막 난리 치고 그때 얼마나 제가 미쳐 있었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악에 받쳐서 사과도 못 받았지? 그 사람들 부모님이라도 친언니라도 사과할 전혀 생각 없을걸요? 자기 딸이 피해봤다고 생각하겠지. 그럼에도 저희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지민이도 한이 많은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픈 애라고 생각하자, 미나야. 잊어라. 노력했어요. 저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꾸준히 다니면서 혹시나 제가 다른 병이 있나? 검사도 해봤지만 조현병, 뭐 양성장애 뭐 이런 조울증 없고요. 고황장애랑 고황발작, 사회불안증, 대기근피증 이거 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몰랐다고 연락을 주고받은 친구도 있는데 전치 2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방에 가둬가지고 전치 2주를 만들어 놓고 애를 전치 2주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저도 많이 당한 그거 폭행. 와 나도 진단서 이런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진단서나 막 증거들 엄청 많이 모아놓을걸. 아무튼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뭐 거부를 했다 뭐 공짜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전 소속사 대표님이랑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경찰 담당을 해주시려는 그때 당시 분이 계신다면 저는 바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왜냐하면 일단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일단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저도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고소 진행 당연히 하려고 했죠. 소송으로.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건 아시죠? 네. 심지어 뭐 사촌 오빠 인맥분들도 많고 그런 거 다 이용 안 하고 제가 아는 변호사 그냥 제대로 선임을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처벌 최대로 받게 되면 신지민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근데 그때만 해도 증인과 증거가 조금 더 없었기 때문에 정신피해 보장이 이런 사건 되게 약하대요. 진짜 최고로 많이 받자 300만 원이고 150 받으면 많이 받은 거래요. 내가 1,000만 원을 해서 그 돈 받자고 지금 신지민을 고소하고 싶겠어요? 그 면상 한 번 더 보고 면상도 모르지 자기가 직접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신지민한테 지금 반말한다고 다들 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를 뭐 제 당사자로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을 정도로 아마 10년 장담하는데 못 버텨요. 저도 어떻게 버텼을까 싶네요. 약으로 많이 의존했지만 그래놓고 나보고 네가 뭔데? 너는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속으로 네 때문에 했지만 겉으로 말은 못했죠. 제 부산 친구들은요, 이거는 부산 마인드에 대한 따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해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커온 걸 이야기하는데 저와 함께 누군가의 뒷담화를 까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도 못해요. 근데 제가 싫어한다고 제가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을 욕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단호해요. 그리고 저는 서울 와서 조금 놀랬던 거, 이거 서울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팀 때 생활했을 때 조금 놀랬던 거예요.
괜찮아? 물어봤을 때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뒷말 나오지 않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뭐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못할 수도 있지만 저 또한 그만큼이나 왜 돌려 이야기하고 뒤에서 말이 다 나오고 난 이런 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신지민이 이건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인데 그 재계약 타임 때 신지민이 저희들한테 질문 한 가지씩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뭐 매번 그랬지만 대표님한테 너네 입 열어라. 너는 이 대사를 하고 너는 저 대사를 하고 이제 따지듯이 회사에. 심지어 난 그때만 해도 다들 정산 난리 났을 때 솔직히 저 불만 없었거든요. 왠 줄 알아요? 어렵게 살았는데 제 또래보단 그래도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감사해야지. 지금 정산 제대로 못 받았다고 난리칠 땐가? 아무튼 그걸 떠나서 우선 리더가 그런 말을 시켰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네, 저 그때가 한승우 회장님이셨나? 한승훈 대표님이셨나? 따지듯이 제가 받은 대사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저는 기다렸죠? 또 다음 사람 누가 얘기하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신지민 언니가 시킨 건데 언니는 하겠지? 자기 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분명히 팀에 대한 조건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적어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그렇게 이거 야비하다고 해도 되는 건가?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집어주세요. 네, 인정할 거는 무조건 인정하겠습니다. 언니만 호구 만들었다고요? 네, 저 호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왕따를 당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신지민한테 엄청난 10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피해를 받았으면 난 피해자고 솔직히 다 말 못한 게 나 지금 또 막 떠오르는 게 막 한두 개씩 생기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음날에 한 개 더 다음날에 한 개 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저한테 한 말이 그거는 있었어요. 네가 언니 대체 왜 싫어해? 이거를 그 재계약 직전에 멤버들과 김설현 포함해서 네 다들 나를 왜 싫어할까? 모든 멤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유독 너를 왜 싫어할까? 언니가 생각 없이 내뱉고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유독 니한테 왜 그럴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니가 김찬미 얘기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꿈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저 가수 자격 없는데 저 가수 생활 정말 즐거웠어요. 팀들이랑 음악방송 가는 거 되게 연예인들 구경하는 것 같고 그 3분 몇 초 춤추면서 앞에 팬분들의 한우성 솔직히 연기는 저한테 큰 숙제예요. 그리고 저 혼자만 해내야 하는 거고 많이 연습해야 되고 대사도 외워야 되고 그렇지만 실력 없었어도 좋아할 순 있잖아요. 전 가수 생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린 동생이 하는 말이 왜 언니가 피해자인데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꿈까지 잃어가면서 포기해가면서 응?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리고 샬라샬라샬라 전부 다 신지민 욕을 해줬죠. 토론 중에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지가 뀨 하고 싶은데 지가 뀨 해서 시샘한다고. 이런 말도 나왔어요. 워낙에 그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진짜 모르겠어서. 그 이유인 즉슨 저는 그분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네.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헤어라인, 그것도 마치 그 사람도 헤어라인을 해봐서 알겠지만 저도 그 전에 미리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때문에 여기 한 적이 있거든요. 맨날 선생님들이 가려주고 하니까 받는 저조차도 조금 민망했고 팬분들도 너무 걱정하시길래 조금 여기는 심어볼까 했는데 그때는 마취 사고가 있었어요. 마취가 뭐 대용량으로 들어갔는지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뭐 또 제 잘못 피해가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실대로 있는 얘기 그대로. 그래서 하고 나서 원래 한 몇 분 지나면 괜찮거든요. 바로 춤출 수 있어요. 해봤으니까. 지도 해봐서 알겠죠. 지는 쉬었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경험자들은 알 거예요. 물론 춤추면 안 좋다고 하죠. 아니요, 저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죽기 직전으로 다친 거 아니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려워요? 공인으로서 책임져야지. 지 일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뭐 언니랑 엄청나게 벌어진 그 최종 마지막 거의 단계쯤이었고 언니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전화하려고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한가 동시에 그 언니의 음성, 물론 화낼 자격이 있고 리더니까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나에도 미쳤냐고요? 왜 울었냐고요? 10년이니까요. 여러분 10년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는 10년이 넘어요. 그거 탈퇴하고 나서도 후유증이라는 게 참 심해서 자살 시도 자살 사진 도용했냐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혹시 그 루머 처음으로 터뜨리신 분 계신다면 얘기해주세요. 고소 좀 하게. 그리고 이번에 신지민 사건도 제가 먼저 언급한 거 아니고 오죽했으면 저가 꿈에서 신지민 언니한테 절실하게 사과를 받았어요. 꿈에서. 실제가 아니라. 그 전에는 저도 좀 미쳐가지고 이거 인정해요. 신지민 어디 있냐? 나 사과받겠다. 아니면 싸우던지 나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응? 끝까지 인정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인정한 적 없다고 안 괴롭혔다고 장난하세요? 10년 당한 당사자인 제가 있는데 유서 쓰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우울증? 왜 걸렸을까요?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제가 정신병자라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신지민 처벌이 무기징역이라면 그 강간 상인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경찰분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아픈데 찔러가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피해 시간 뺏어가면서 근데 처벌이 뭐 1, 2년 고작 이럴 거면 저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무기징역 바라지도 않아요. 난 딱 한 5년에서 10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신지민은 솔직히 말하면 나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뭐 돌았네 뭐래 이거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신지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전 죽음에 두려움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굿하고 좋아져서 꿈에서라도 사과를 받으니 그래, 이게 지민 언니의 어쩌면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자. 언니가 지금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자. 제가 얼마나 원망했으면 신지민이 그 폰번호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걷다 대고 막 욕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만나자고. 한이 맺혀서. 저보고 갱스터라고요. 갱스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참 말을 쉽게 하죠. 당사자가 안 돼봤으니까. 그냥 고작 전에 들은 소문, 그것도 지금 보니까 에러가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말한 말을 묘하게 바꾸고 묘하게 과장시키고 그런 말들 보는데 사람들이 저를 정상으로 보겠냐는 거죠. 네, 이해합니다. 갱스터 되고 싶어요. 그치만 이제 굿하고 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했고 자해이란 그런 것도 안 하기로 했고 진짜 안 했고 좋게 이제 생각하려고 그 저격한 거에 대해서도 다 내렸어요. 근데 뭐 성명문인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실이에요. 그냥 저도 억울한 건 풀어야죠. 자꾸 아버지 임종 시켰다 그러는데 신지민 때문에 난 못 갔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나 허언증 없어요. 저 불안해 보인다고요? 간호사 이야기 해야죠. 저한테 꼭 밝히라면서요. 간호사분께 제가 한두 번 당했으면은 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꾸 공인 거리는데 전 지금 일반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네, 활동도 지금 왼손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고통도 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무슨 공인이야. 내 말이 기사화가 된다고. 기사 돼봤자 욕먹는 건 저예요. 네. 간호사분께서 한두 번 그렇게 하프리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더라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수차례가 되고 이제 나중에 물어봤을 때는 대충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직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이. 근데 이제 저도 딱 그분의 이제 생각 같은 게 저는 사회생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가지고 대충 알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 때는 없고 또 젊은 나이에 많은 고생 중이고 네. 근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공인이니까 내가 아무 말 못할까봐.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저와 한참 대화를 나눴을 때와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가서 얘기를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려고 들어간 건데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까지도 힘들고 해고하려면 또 이제 새로운 사람 구하는 그 절차와 그런 걸 인해서 못하겠다고 하셨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까지 제가 사과를 감히 뭐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나왔고 지금 그분은 아주 열심히 잘 일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자꾸 밥줄을 끊었다니 뭐라니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명할 건 뭐 있나? 자살 사진 도용과 자살 쇼. 쇼 너무 웃기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자살하는 척 자기도 할 수 있다고, 그거는 그런 걸로 협박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5월달에 그 손목으로 정맥이 안 끊기는 건 아시죠? 저한테 분명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맞받아 칠게요. 정맥? 뭐 손 반은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 반 자른 경험 있죠? 그래봤자 인대랑 맥이랑 신경선이 네 손가락인가 세 손가락이 나가서 매일 통증만 있고 손가락은 자유자재로 못 움직이고 저 주먹 쥐는 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가다출혈로 눈앞이 뿌여져서 쓰러졌고 그 수혈 동의서 쓰고 전 전신마취 들어가서 수술은 끝났으나 이거는 평생 못 고칠 수도 있고 그냥 죽기 직전이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 어떻게 살아났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살 쇼, 자살 협박. 저는 배에도 지금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자해죠. 자살 시도라고 하기엔 배를 그냥 칼로 찌른 건데. 근데요, 말 그렇게 너무 저한테 당사자가 아니면서 10년 겪어서 내가 원치도 않은 이런 우울증이 극심화되고 불면증이 생기고 저는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냉정하죠. 또 정신 잃고 있었을 때 도대체 또 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과 경찰분이 계속 오시니까 문을 따고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그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살고 싶지 않은 저로서는 그때 당시 매번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흰 옷에 여기서부터 밑에 끝까지가 피범벅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내 옆집 아저씨는 화를 내더라고요. 화낼만 하죠. 하도 자살 시도를 많이 해서. 새벽에 잠 좀 자자고 맨날 뭐하는 짓거리냐고, 연예인 코스프레 하냐고, 정신 나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울면서. 아저씨 집 강아지는 하루 종일 짖고 새벽에도 짖고 아침에도 짖고 이거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세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죽을 생각 없고요. 진짜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하고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이제는 눈치가 참 많이 보여요. 그전에는 사실 안 그랬던 성격이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제대로 잘못한 게 있고 정말 인정하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이번 사건만 저는 좀 중점으로 두고 말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댓글이든 뭐 판이든 기사든 뭐 DM이든 뭐든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고 사과를 좀 진심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사과를 표현하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딴 거 다 이제 뭐 대꾸할 가치도 없고요. 네, 유씨랑 헤어진 거 맞고 저는 팔로우 끊었고요. 유씨 그 밑에 카톡 올라온 것 때문에 뭐 계속 뭐 연락하니 헤어진 거 아니니 물었었는데 입장문 때문에 지금 몇 통의 카톡을 보내놓은 상태고 아마 입장문 올리기 직전에 한두 통의 카톡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실까봐. 아무튼 저는 이번 일 남녀 간의 사이 또 바람, 여우짓, 꼬신 거,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피해준 점, 그 가족분들, 지인분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입힌 점,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을 포함하여 좀 팬이라고 하기에 또 부끄럽지만 많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네, 소란 피우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왜 자꾸 신지민 거리냐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 근데요, 10년의 그 사건들은 만약에 다른 멤버들한테도 저한테만큼 했던 언니라면 이건 공평한 거잖아요? 그냥 성격이 저런가 보다. 근데 유독 저한테 심했다는 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멤버들이 알고 있었고 아직도 이유는 모르고 인정은 안 하고 잠수 타고 좀 사실 신지민 씨한테는 제가 많이 화가 엄청 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발언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는 게 또 언급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최악의 기억이에요. 네. 특히나 그 언니 때문에 아빠를 더 못 본 거. 물론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눈물 흘리고 또 혼날까봐 그거 하나 걔가 뭐라고? 그게 두려워서 못 간 게 참 한이 맺혀요. 네, 억울해요. 아무튼 왠지 이렇게 따지시나. 멤버들 썰도 다 풀어요? 다 풀까요?
그만하고 싶은데. 그냥 이 한마디만 할게요. 멤버 중에 한 명과 통화했을 때 그 당시 다들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쌍욕을 내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입을 아끼고 있었는데 신지민 앞에서의 모습은 정말 과간이었죠. 지민이빠. 그게 참 왜 그랬을까? 나를 정말 생각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어? 얘기했을 땐 비즈니스 때문이래요. 인정한대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고 재계약 멤버가 한 명씩 떨어지면 그룹 활동을 못하니까 저를 재계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싶었고 솔직히 자기들도 신지민이 자기 편들 데리고 와서 영상 휴대폰 들고 그리고 칼을 찾는다든지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믿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